자, 오늘 1등급 심화수학 공동수가 원,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여기 유형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원래 이렇게 찢어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 붙여놔갖고, 유형이 23개거든? 그래서 중간에, 방정식까지 하시고요. 부등식은, 유형을, 10번부터 유형이 부등식이거든? 거기서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다 하시고. 자, 갑니다. 유형 1,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은 당연히 인수분해 구하는 건 인수분해. 그 여러 가지 앞에서 나왔던 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거랑 다 똑같은 내용이죠. 마지막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 000 이거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할 줄 알면 다 할 줄 안다. 이 공통 부분이 있는 건 한 문제 치환한다. 이것도 다 인수분해에서 했던 거고요. 한번 해볼게요, 바로. 자, 1번 해보세요. 다 했죠? 자, 이거 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일단 0 되는 값부터 먼저 찾는 거죠. 0 되는 값이 1이나 마이너스 1 넣고 그게 안 되면 얘 약수들 중에 넣는 거죠. 작은 거부터. 근데 1 넣으면 1,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16이니까 0 되죠. 그럼 누가 있었던 거야? x 마이너스 1이 인수로 있었던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조립제법으로 보통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조립법으로 돼 있죠. 이걸 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수추론을 한다. 이걸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계수추론. 자, 그래서 맨 앞에는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x 세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4x의 제곱이 될 것 같고 여기 8x 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8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 그다음 마지막 건 이걸로 맞추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6이죠. 그럼 한번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인수분해하면 몇 넣으면 0 되나요? 1이나 마이너스는 안 되죠. 그럼 2 넣으면 0 되나? 2 넣으면 8 4, 4,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되네요. 그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있고 x 마이너스 2가 인수로 있는 거고 자 얘가 4x 제곱이니까 맨 앞이 x제곱이고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그 다음에 4x제곱이니까 플러스 6x 필요할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8, 16이니까. 됐죠? 그러면 얘는 x-1, x-2,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게 조립적법보다 훨씬 빠르다. 알았죠?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러면 그는 뭐 알파 1, 하나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러면 계산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정답은 18. 2번이 정답. 가볍게 풀어야 돼. 자, 근데 이거 정리해 두시고요. 지울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안 풉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것도 알아둬야 돼. 봐봐. 얘를 내가 fx라고 하면 근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 아니야? 델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요런 거잖아, 지금. 그럼 얘 여기다 뭐는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넣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넣으면 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요거랑 똑같잖아. 즉, 누구에다가? 얘에다 그냥 뭐는 거야? 마이너스 1넣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여기다가 F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식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플러스 12, 16 해서 계산하면 얘도 18이야. 오케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알았지? 뭐라고? F-1.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선생님이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푸는 거야?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미지수를 하나 죽여야 되는데 이 x에다 몇을 넣었을 때 요 a가 죽냐를 넣어야 돼. 그죠? 그걸 하나 찾아야 돼요. 뭐 1을 넣었을 때 죽는다 그러면 1이 근인 거잖아. 근데 이건 안 죽죠. 6a니까. 그럼 뭐 넣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걔를 죽여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여기 7a까지 있으니까. 아, 7a까지 있으니까 몇 넣으면 0인가요,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될 것 같은데, 그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요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7A니까 0이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거 계수 추론한 거 알 줄 알죠? 이거 그냥 하는 거. 이거 한번 보여줄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X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잖아. 근데 여긴 플러스 X 제곱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X, 어, 마이너스 7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7a니까 플러스 7a. 이거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거 별로 안 어렵다고 미지수 있어도. 알았죠? 해보세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t로 치환해서 구하는 거. t로 치환해서 구한 다음에 우리 인수분해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거는 치환을 할 때 이 상태 치환하면 안 되고요.
이걸 인수분해를 이렇게 한 다음에 n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제 여기서 다시 조합을 해야 되지. 누구누구 묶는 게 좋나요? 요렇게 묶는 게 좋겠네. 그럼 가운데 3x 생기죠. 3x 둘 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치환해서 풀면 되죠. 오케이? 요 밑에 문제도 치환한 문제고. 해보세요. 자, 유형2 특수한 형태,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이 나오면 인수분해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고요. 안 되면 요꼴로 바꾸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상반방정식. 이렇게 대칭인 구조일 땐 얘를 t로 치환한 다음에, 그죠? 얘를 t로 치환한 다음에 구한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 오케이. 이거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2번. 이거 그냥 인수분해가 되죠? 자,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뭐 이걸 치환했다고 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인수분해 되고 이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뭐야? 너무 쉬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절대값 다 치면 다 1이죠. 1, 1, 2이지. 정답은 6이 정답. 이건 5초 내에 풀어야 돼. 됐죠? 자, 근데 이런 건 이제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푸는 거라고 이건? x 제곱 완전 제곱 시켜주려면 마이너스 6x 제곱 4제곱 플러스 9 이렇게 필요하고 뒤에 뭐 해줘야 돼? 9x 제곱. 그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고 얘는 3x의 완전 제곱하고 합차 공식 쓴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마지막에 근해 공식을 쓰건 뭐 이건 근가계수하는 게 쓰는 문제겠죠. 두 개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러니까 x제곱 요거죠 요거. 이거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죠?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거에서 뭐 근가계수와의 관계 갖고 구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풀 때 잘 봐봐. 요건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으면 x제곱으로 묶죠 원래. 묶으면 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거 두 개 합친 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x분의 1. 요 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뒤에 건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원래 이제 t제곱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니까 그죠?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이잖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원래는 얘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그죠? 원래는 얘가 예를 들어서 t 마이너스 알파, t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요 x는 이제 하나씩 전개해 주면 얘가 뭐니까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베타니까 요거 x제곱을 전개해주면 한번 x 하나 곱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근해공식이나 뭐 인수분해하고 풀면 되죠.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 보통 이제 인수분해 되게끔 주거든. 근데 문제에서 다행히 이럴 때 뭘 줘? 이런 걸 줘요. 얘가 뭐야? t야, t. 그러면 이 t값이야, k라는 건. 모든 실수 k의 곱은 t의 곱을 물어본 거고요. 아까 요 방정식 있지. 요 방정식의 t값이 k인 거잖아. t가 저거였으니까. 요 알파 베타. 그러니까 근가에서 한계로 그냥 알파 베타 구하면 되는 문제였고 마이너스 3이 답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않게 한 거야. 너무 복잡하니까 이 경우에. 알았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유형 3. 3차 방식, 자, 아니죠. 근이 주어진 경우에 알파는 당연히 대입하는 거죠. 두근이 알파 베타면 요거 말고 그거 있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여기다 넣고 계산하기 편해요. 그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근해 조건은 이렇게 놔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2차 방정식이 판별식 t가 0이냐 뭐 이런 걸로 근해 개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 자, 3번 해보세요. 자, 해보시면 얘가 근이잖아. 그러면 얘는 x제곱 두근의 합이 1이죠. 그럼 마이너스 x 곱은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합이 그죠? 이거 원래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 합곱값 그냥 계산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럼 이게 인수로 있었다는 거고요. 그럼 이 앞 뒤에 이제 1차식이 있는데 이 1차식이 x지. 근데 왜 마이너스 x야? 그럼 이게 뭐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3. 그래 3x가 나오죠. 그죠? 그럼 또 다른 거는 그냥 얘잖아. 그래서 x는 3이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계수추론을 평소에 많이 했던 친구들이 이런 게 쉽다고. 조립제법 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것도 A 먼저 하나 이거 근데 한근이 2라고 줬죠? 그럼 여기다 2 넣었을 때 0 되는 값 찾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1 넣으면, 마이너스 1면 0이죠, 이거. 마이너스 1면 0 될 거야. 그럼 이거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2차식이 나올 텐데,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려면,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도 됩니다. 그죠? 얘 하나 있으니까. 아니면 얘가 무슨 근을 갖는 거? 마이너스 1근을 갖는 거. 그것도 얘랑 합치면 두 개잖아. 그걸 따져줘야 되는 문제. 두 가지 경우로. 자, 이것도 인수분해 한 다음에 계산해 보시면 돼요. 다 해보세요. 오케이. 자, 유형사 근가계수한 게 요거일 때 합은 그러니까 마뿔 마죠. 둘치고배합. 선생님 이걸 합이라고 그러고 이건 둘치고배합이라고 그러고 이걸 곱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마뿔 마야. 그러니까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인데 마뿔 마 그렇게 외워. 뭐라고? 마뿔 마.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근의 합 둘치고배합 곱을 알면 마뿔 마 해갖고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는 합 넣고 여기는 둘치고배합 넣고 여기는 곱 넣고. 오케이. 자, 4번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 했죠? 얘는요, 근가에서 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이고요. 둘씩곱의 맞불마니까 뿔마. 얘는 부호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거 좀 변형해야 되죠? 여기서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감마잖아. 얘는 1 마이너스 알파, 얘는 1 마이너스 베타죠. 요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이거 딱 보면 알지? 여기다 1 넣는 게 답이죠. 아씨, 몰랐다고 치면. 일단 전개할게. 전개하면 얘는요. 이것도 전개할 때 한꺼번에 전개했으면 좋겠어. 오름차순으로 내가 전개하면 상수항은 1이죠. 그 다음에 1차항은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거잖아. 마이너스 알파.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2차항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럼 그냥 알파 베타네.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고 3차식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죠. 이렇게 차수별로 그냥 바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1이고요, 아까. 얘도 1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2였고, 쟤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정답은 3인데,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하면 얘가 이건데, 얘는 뭐야? f1이잖아. 여기다 1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그냥 1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게 이거랑 똑같네. 그죠? 그래서 F1로 구하는 게 더 빠른 거야. 할 줄 알아야 돼. 여기가 2다. 그럼 뭐야, 얘는? F2죠, F2. 그죠? 이거 누가 전개합니까? 오케이.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4-1번 좀 잠깐 봐봐. 음, 이거를 이렇게 나오고 얘를 세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줬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풀이는요, 해설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 뿔, 마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잖아? 한 다음에 얘의 합이 뭐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요거 계산하고요, 통분해서. 그 다음에 둘치곱의 합, 요것도 계산하시고요. 둘치곱의 합, 그 다음에 곱은 이거야. 그죠? 이건 금방 나오겠죠. 이뭐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의 제곱 플러스 둘치곱의 합 x 마이너스 곱. 여기다 넣으면 된다는 거거든. 요거 세 개 계산해서. 그렇게 풀 줄도 알아야 돼. 해봐. 근데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할 줄 알겠죠? 이렇게 뭔가 이상한 근들을 줬다 그러면 둘씩곱의 곱 구한 다음에 여기다 넣는다.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내가 문제 좀 바꿔볼게요. 뭘 세근으로 갔냐면 얘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이해를 한번 해봐. 이 알파 이 얘네를 세근으로 갖는 방정식 구해라. 오케이? 이거 세 개를 그럼 뭐 아까처럼 또 합, 세근의 합, 둘치곱의 합, 곱 이거 해도 되는데 원리를 봐봐. 지금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가 안 맞죠. 그럼 F 알파가 알파만 해볼게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네를 방정식으로 하는 거는 얘를 내가 x라고 놓잖아. 그럼 알파가 2분의 x죠. 여기서 이해해봐. 그러면
F2분의 X를 넣으면 얘가 알파니까 F 알파가 0이 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를 X라고 나 하는 방법은 X라고 놓고 알파를 주인공으로 다 있어. 그 다음에 얘를 거기다 쓰면 얘가 알파가 되는 거거든. 그럼 F 알파가 0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2 알파 근이 맞아. 요 X에다 2 알파를 넣으면 얘가 알파 맞잖아. 이해 갔어?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뭐야? 얘네가 된다는 거죠. 그럼 F2X라는 건 뭐야? 그럼 여기다 2X 는 거니까 2분의 X 는 거니까 8분의 X의 세제곱 4분의 2니까 몇이야?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80 곱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은 0. 이게 답인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이 얘네 세 개예요. 이거 알면 굉장히 유용할 때 많거든? 그러니까 다시 봐봐. 이 문제도 선생님 어떻게 푸냐면 얘가 근이야. F 알파가 0이야. 그럼 X를 내가 알파분의 1로 놔. 그럼 알파는 뭐야? X분의 1이야. 그러면 FX분의 1은 0. 이거의 근들이 뭐라는 거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라는 거야. 실제 넣어봐. 여기다 이거 넣으면 얘가 알파 되잖아. 역수니까. 그럼 맞잖아. 0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이 방정식은 얘니까 내용을 이해하나요? fx분의 1이라는 건 여기다 넣으면 x 세제곱분의 1, x 제곱분의 2,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1은 0이고 x 세제곱씩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죠. x 세제곱씩 곱한 거야. 그래서 얘부터 앞으로 쓴 거예요. 이게 답인 거야. A, B, C가. 대박이죠. 요거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거 이용하면 런 류의 문제들 있지. 이런 류의 문제들은 다 풀려요. 할 줄만 알면. 오케이? 잘 모르겠으면 다시 되돌리기로 해서 다시 들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3 알파, 2 마이너스 3 베타, 얘네가 근이다. 그럼 이거 아까처럼 풀 수 있나요? 너무 복잡하잖아. 합곱 그런 걸로 구하려면. 대신에, 얘를 x라고 놔. 그럼 알파는 넘기면 3분의 2 마이너스 x 아닌가? 맞죠? 그러면 f 3분의 2 마이너스 x는 0이다. 이 방정식인 거야. 알파, 베타, 얘네가 근인 게. 실제 여기다가 x제도 요거 넣으면 이게 알파 나올걸? 그죠? f 알파는 0이어야 되니까. 해봐. 알았죠? 자, 해보시고요. 이런 건 그냥 뭐, 알파, 2알파, 3알파 이렇게 놓고 풀면 되죠? 2차 방정식처럼. 그리고 이런 거 다 알죠? 얘 근이 알파면 p 알파가 0이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뭐야? 얘가 알파가 나와야 되니까 x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얘가 근인 거야. 그죠? 또 하나는 그럼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고 2분의 감마 플러스 3이겠죠. 얘네가 세 개의 근인 거다. 이거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해보시고요. 요거는 한번 얘기할까? 요거 fx 어떻게 잡는 거예요? 요거. fx는요. 그냥 이렇게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돼. 얘랑 최고차는 1이라고 했으니까 1이고 얘랑 얘랑 넣었을 때 다 몇이다? 3이다. 요 식인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의 세근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요거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죠. 해봐. 유형호. 자, 2차 방정 했던 거 모두 유리수이면 얘가 그리면 또 다른 그는 얘이다. 모두 실수이면 얘가 그리면 또 다른 그는 얘이다. 다 했던 거예요. 자, 5번 해보실까요? 자, 얘의 근이 얘다. 또 다른 거는 뭐다? 3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럼 합이 몇이야? 합이 6. 그럼 마이너스 6x. 곱은 7이죠. 900이니까. 6, 5였네.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7x 제곱이니까 x에 여기가 마이너스 6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죠? 그럼 또 다른 거는 1이었을 거고요. PQ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뭐 근가의 수한계로 하지 말고 이거 둘씩 곱해야 곱 이런 걸로 하지. 이거 전개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빨라요. 그죠? 1창은 7x 6x니까 13x 마이너스 7. 그럼 PQ는 둘이 더하면 6이 정답. 정리하는 게 빠르죠. 오케이. 이것도 해보시고요. 여기는 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봐, 여기 다. 자, 유형 6, 오메가. 이 방정식의 근. 이거 방정식의 근, 원래 이거 넘기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혹은.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2분의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야. 요거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 오메가. 알고 계세요? 이 둘 중에 하나. 자, 그리고 이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들. 그죠? 두분의 합, 두분의 곱. 여기서 나왔으니까 근거의 수한 게. 그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요걸 생각하면 돼. 합은 마이너스 1이다, 곱은 1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얘는 이거 두 개는 뭐야?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그죠? 당연히 맞는 거고, 얘네들이 역수관계라는 건 여기서 나온 거고, 그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똑같습니다. 이거 해보면. 또 다른 하나는 오메가 바니까, 이거 오메가 바도 이거 다 성립하죠. 오메가 바의 세제곱, 이 오메가 다 성립하는 거야. 오메가 바도 이거의 근이니까. 오메가 바도 이게 다 성립한다. 자, 그리고 얘는 주기가 세 개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1, 그 다음 오메가, 오메가 제곱 1, 이런 식으로 주기가 세 개다.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얘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서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 오메가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여기가 그러니까 1인 거죠. 플러스 1. 그죠? 얘는 세제곱 1이니까 주기가 몇 개야? 6개야. 그러니까 오메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이게 반복됩니다. 그죠? 6승 1이야. 자, 그리고 이것도 근가의 수한 게 당연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좀 붙습니다. 왜?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뭐죠? 이 오메가 제곱이 뭐죠?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호구는 오메가 바다. 오케이? 자, 뭐 이거 이런 꼴 나오면 좌변을 인수분해한다. 나머지 오메가 근이 있다. 자, 6번. 한 문제만 할게. 나머지는 니네가 해봐. 다 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써놓고 풀어. 오메가 3승은 1이에요. 세 개씩 반복돼요. 그럼 오메가 6승은 1이죠, 1. 아니죠. 오메가 6승이 1이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죠, 오메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이거 써놓고 풀어. 얘가 1이고요. 0이고요. 오메가 합곱. 네, 이건 이제 필요 없겠다, 그죠? 왜냐면 니은은 얘가, 그죠? 마이너스 오메가죠, 여기서. 그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고요. 얘는 이것도 얘가 다 통하거든,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럼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 그죠? 그럼 1 마이너스가 0 맞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얘는 오메가고요. 얘는 1이야.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제곱이죠. 얘는 오메가. 이게 반복되네, 세 개가. 근데 이게 0이야. 그럼 이렇게 0이니까 0씩 다 묶여. 이게 세 개씩 반복되나 봐, 이렇게. 그죠? 그럼 세 개 합치면 0이니까 99. 이거 총 몇 개예요? 50개지. 홀수들만 있으니까 차수가. 그러면 몇 개까지? 48개까지 0이고요. 두 개 남네. 그 두 개가 오메가랑 맨 앞에 있는 1. 이거네요. 그죠? 틀렸네. 그죠? 정답은 니은. 오케이. 정리해 주세요.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거 공식 외운 다음에. 얘가,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죠? 요거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죠? 또 해보시고요. 자, 유형 7.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활용. 자, 이건 뭐 그냥 구하는 걸 X하고 놓고 방정식 풀면 돼요. 이것도 연습 많이 하셔야죠. 자, 7번 한번 해보실래요? 다 했죠? 얘가 98이었다는 거네. 그죠? 저 물 넣은 게. 근데 여기가 x고 여기가 몇이요? 여기가 x-5잖아.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x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x-5. 이 부피가 98파이. 파이 약분하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98은 0. 그죠? 3차 방식 나왔네. 그럼 0 되는 값 찾아야 되는데 얘 약수들 중에 찾아야죠. 뭐 작은 숫자는 안 되지. 2랑 뭐 그죠? 4는 약수도 아니네. 그죠? 7이 약수인가요? 그죠? 7? 7 넣으면 7 곱하기 74. 약수네. 그럼 7 넣었을 때 7의 세제곱. 49 곱하기 7. x에 7 넣으면 맞나 확인하면 7, 4, 28, 9, 7, 64, 343. 그 다음에 7의 제곱 곱하기 5. 여기다 5 곱하면 5, 4, 20, 245. 마이너스 98.
맞네요. 그죠? 그럼 7이 인수로 있었다는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7에 x의 제곱 마이너스 오니까 얘는 2x일 거고 아까 14. 얘는 0이 될 수 없죠. 판별티가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7. 이런 게 활용 문제죠. 뭐 따로 뭐 새로운 개념은 없어요. 식세운대 푸는 거죠. 이것도 다 풀어보세요. 이것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차 방정식 세워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연립 방정식. 1차랑 2차가 나오면 1차 수를 한 미지수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고. 그죠? 근데 두 2차 방정식은요, 하나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1차 방정식을 만들고 걔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 나머지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푼다. 그다음에 대치인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요거 t제곱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곱은 0 여기다 놓고 이거의 근이 xy임을 이용한다. 오케이? 자, 요런 건데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8번. 자,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x의 제곱 보통 뭐 3, xy 마이너스 4y 제곱.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딱 돼갖고 0 대입 이렇게나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씩 묶이죠. 좀 특이하게.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y 이렇게 묶이니까 x 마이너스 y로 묶이면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거든. 그럼 1차식이 첫 번째 x가 y인 경우,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인 경우, 그죠? 오케이? 그럼 x가 y인 경우는 이건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넣으면 9x제곱은 4.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고 y도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같은 순서로. 근데 이건 안 되죠. 정수라 그래, 정수. 이건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를 일단 이걸 x를 죽여도 되고 y를 죽여도 되잖아. 이런 경우에. 근데 여기서 어떤 걸 죽이는 게 낫냐면 여기가 여기 y에다가 x를 넣으면 여기가 좀 크죠, 숫자가. 그럴 땐 이게 더 나아.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걸 대입하면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6 x가 얘였으니까 마이너스 뺍시다. 이러면 조금 숫자가 작거든? 그죠? 그럼 얘는 y 제곱 여기 2y 제곱 있고 여기 마이너스 6y 제곱 있으니까 마이너스 3y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y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12y 있으니까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여기 4 있죠? 4는 얘랑 죽네. 어씨. y는 맞나요? 0이랑 마이너스 3분의 8이거든? 그죠? 0 넣으면 얘 마이너스 얘가 정수근이네. 그죠? 이게 맞았네요. 이건 분수니까 안 되고. 그죠? 따라서 제곱해서 더하면 정답은 4. 정답은 4였습니다. 오케이. 연립방 정식.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얘를 넘기거나 해갖고 얘를 넣어서 푸는 거죠. 1차식은. 자, 이게 이제 대칭형이죠. x 플러스 y를 뭐라고 나? 나는 mn이라고 보통 놓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해서 풀고, t 제곱 마이너스 mx, mt 플러스 n은 0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죠.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mn으로 놓고. 자, 해보시고요. 방정식 마지막 문제.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 얘네들을 뭐 둘 다 해가 구해도 되는데 연립해서 소구하는 게 더 빨라요. 공통근이 나오면. 오케이. 자, 그다음 2차 확률 문제는 미지수를 xy라고 놓고 연립방이 풀면 돼요. 자, 요거 9번 한번 해봐.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했죠? 얘네를 그냥 각각 해를 구해서 공통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경우가 많거든. 그럼 연립할 건데 여기서 내가 2를 곱할게. 그럼 2x제곱 플러스 4kx 마이너스 2k 플러스 2죠. 2 곱한 거야,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거 소거시키려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3kx
마이너스 3K는 0이죠. 그지? 그러니까 뺐을 때 공통분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알파라고 써도 되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K를 묶으면 뭐야? 3K를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는 0이니까 알파는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럼 그 1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2K 플러스 4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이렇게 연립하는 게 빠르다는 거야. 이해하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연립한다. 이거 못 구하잖아, 어차피. 그죠? 자, 활용 문제. 해봐,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를 어떻게 놔야 되냐면 두 자리가 있잖아. 그럼 여기가 A, B 이렇게 숫자면 10A 플러스 B인 거죠. 오케이, 여기 37이다. 그러면 30 플러스 7인 거잖아.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시고요, 다. 오케이, 여기까지 활용. 정리하세요. 자, 유형식, 이제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 해서, 이건 뭐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죠?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A, B가 이 C가 음수일 때 부동하면 바뀌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죠? 네, 같은 모으면 이거란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긴 없는데,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A가 양수고 B도 양수인 경우에 이거 역수치하면 부등호방이 바뀌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X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양수일 때야, 양수일 때. 다 양수일 때는 합은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곱도 이렇게 더한 건데, 뺄셈은 X-Y는 제일 큰 거, 작은 거 빼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게 최대 시소인 거죠. 그 얘기야, 다. 중학교 때부터 나온 얘기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이런 거의 풀이는 양수면 안 바뀌고, 음수는 바뀌고, 중요한 건 0일 때. 0일 때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얘가 0 곱하기 x다 해놓고 요쪽이 몇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1이면 해가 없는 거지. 0 곱하기 x는 0이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0이면 해가 없는 거죠, 이것도. 0 곱하기 x가 어떻게 0보다 커. 그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생각하면 돼. 자, 10번 한번 해볼까요? 됐죠? 요거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일단 둘 다 플러스죠. 자, 그리고 b분의 2. 그럼 요거 갖고 하는 거네. 그죠? b분의 2면 이게 b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B 나누면 부동항이 안 바뀌니까 B분의 A는 1보다 작다. 그거에서 나온 거고. 얘는 뭐예요? 라고 그러면 얘는 아까 여기서 나온 거지. 얘 둘 다 0에서 1 사이잖아. 그러니까 A, B의 부호가 아니라 그러면 A, B는 아까 0에서 1 사이죠. 그러면 여기서 역수치하면 어떻게 된다고? 부동호 방향 바뀐다.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맞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느낌상 뭐 얘가 0.2, 얘가 0.3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게 좋아. 둘의 합분의 1은 1보다 작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도 안 되죠. 얘가 아까 0.2, 0.3이면 얘가 0.5잖아. 그죠? 그럼 0.5분의 1은 얘가 2분의 1이니까 그죠? 2잖아, 2. 그죠? 역추하면 안 돼. 1보다 작다? 아닙니다. 이건 발레를 들어야 돼.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서 발레 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숫자들을 예를 들어서 좀 몇 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유형은 그렇게 중요한 유형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아까 했던 거. 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내가 해볼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죠. 그러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누가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해보시면 얘가 m에다가 이렇게 x고 이거 넘기면 1-m이죠. 그럼 얘가 m이랑 m-1의 x고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 상태에서 얘가 양수면 그냥 나누면 되는 거고요, 얘를. 그죠? 그 다음에 음수면 나눈 다음 부호만 반대인 거죠. 근데 해가 없대. 해가 없는 건 얘가 0일 때인 거야, 일단. 그러면 m이 0이거나 m이 1일 때인데 그때 다 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 m이 0일 때는 0 곱하기 x는 저기다 0 넣으면 1이죠. 그럼 이건 해가 있나 없나? 0 곱하기 x가 어떻게 1보다 커? 이게 해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1이면 0 곱하기 x는 0이야. 이것도 0이 0보다 클 수 없으니까 해가 없다가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지. 여하튼 얘 둘 다 해가 없다죠. 확인해 봐야 돼. 자, 이건 해보시면 되고요. 유형 11.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각각 구한 다음에 수직선에다 그래서 공통 부분 찾으면 돼요. 그죠? 요런 꼴은 요렇게 두 개 나눠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는 경우들인 거죠.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고 아 겹치는 거 없네. 겹치는 거 있네. 뭐 따져보면 돼요. 이건 하나뿐이네. 이건 그냥 다 그냥 해석하는 거야. 유형별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11번 한번 해볼까요? 됐죠? 일단 수좀 나오면 10씩 곱합시다. 그럼 7x-54, 4x 10 곱하면 12, 6x-32. 이렇게 둘이 먼저 하면 넘기면 3x는 30, 42. x는 14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넘기면 2x고 부등호 방향이 x쪽이고 넘기면 20, 10 이상이다. 여기다 같이 쓸게요. 요거네. 그죠? 그러면 a가 얘고 b가 얘니까 둘이 빼면 4가 정답.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해야 되죠. 얘네 둘이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써 있었지. 이런 꼴로 고치지 않는다. 그죠? 오케이. 이것도 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부등식. 자,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연속하는 세정수가 나오면 이런 건 좀 미리 좀 알아두자. 어, 요렇게 놓는 게 좋아요. x 플러스를 x 플러스 2보다. 그래야지 이거 다 더하면 3x 되잖아. 그죠? 연속하는 세 짝수 나올 수가 나오면 이렇게 놓는 게 좋아. 그래야지 다 더하면 3x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 과부족 문제. 제일 싫어하는 문제. 물건 K개를 한 사람에게 N개씩 나눠준다. 사람 수를 X 나온다. 이 정도 좀 알아도. 알아두는 게 좀 좋아요. 그 다음에 의자 문제는요. 의자의 개수를 X 놓는 게 좋아요. 의자 문제 있죠. 뭐, 의자가 어, 몇 개 있는데 사람이 몇 명씩 앉으면 몇 개 남고 막 이런 문제 있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농도 문제는요. 요 공식이랑 요 공식으로 하는 건데 얘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죠.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농도분의 원래 이렇게 안 쓰죠. 소금의 양은 뭐야? 소금의 양은 소금 물에다가 100분의 농도인 거죠. 20%다. 그러면 얘가 A가 있으면 100분의 20. 얘를 곱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농도는 원래 소금물분의 소금에다가 100%한 거. 이거 나중에 이건 고1 때나 나오죠. 1학기 때 나오죠. 나중에 수능에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이걸로 나중에 와 이런 게 수능 문제인가 이러지 마. 그죠? 오케이.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12번 한번 해볼래요? 자, 오케이. 세정수의 합이 얘다. 그러니까 세정수를 뭐라고 놓자고? 이렇게 놓는 게 좀 편하다고. 그럼 합은 3x잖아. 그죠? 뭐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놓는 게 계산할 때 좀 편해요. 그럼 얘는 4, 3, 3, 3은 9, 그러니까 3, 9, 27. 얘는 3의 배수네, 이것도. 3, 3, 9, 3, 7, 20. 38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37, 38, 39였네. 다 더하면 114가 정답. 해보시면 되고요. 짝수 어떻게 온다고? x-2,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놓는 게 편하다. 해보시고요. 자, 이게 이 문제 내가 한번 해줄게요. 뭐야? 의자가 있는데, 의자 문제 너무 어려워. 네명씩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놓는 거야. x라고 놓으면 여기에 쭉 x기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의자가 하나, 둘 해갖고 이게 x기야, x기. 근데 거기서 네명씩 앉으면 이렇게 네명씩 앉으면 그러면 4x죠. 그죠? 사람 수가. 그러니까 사람 수를 이제 식으로 잡아야 돼. 플러스 9인 거죠. 못 앉는다고 그랬으니까. 꽉 차면. 자, 그다음에 5명씩 앉으면 4개가 남는다. 그럼 여기가 자, 여기까지가 x개라고 그럴게. 여기까지가 x개라고 치면 4개씩 앉으면 이 마지막 요건 남는 거고 여기에 그림상 의자 사람이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5명이 다 앉을 수도 있죠. 이걸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수는 여기가 몇이야? x-5개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5개 곱하기 몇? 다섯 명씩 앉았다며. 다섯 명씩 앉고 거기다가 다섯 명이 더 앉을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5개에 한 명이 앉을 수도 있다. 요거 사이다. 이렇게 하고 x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나올 때마다 이거 그림 그려놓고 풀거든? 헷갈려서. 이해가죠? 예. 그 농도 문제는 봐봐. 일단 이게 300% 농도가 10%가 있다. 그럼 소금부터 구하는 거야, 소금. 소금 뭐야? 소금 물에 100분의 10, 그죠? 농도를 곱하면 돼. 그럼 30g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어, 이 농도가, 이제 농도가 4%에서 6%가 되려면 농도라는 건 소금 물분에 300에다가 X를 더 넣었죠. 물을 더 넣어, X를 넣었다. 넣어갖고 그 중에 소금 곱하기 뭐? 100. 이게 농도잖아. 소금 물분에 소금 곱하기 100. 걔가 4에서 6 사이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좀 익숙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빨리빨리 푼다. 자, 이것도 같은 문제 한번 해보세요. 아, 활용.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여기. 자, 유형 13.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 아, 이거 절대값 기호가 있는 문제는요.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한 거거든. 그죠? 요거나 요거는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얘도 요거 당연한 건데 이거를 선생님은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로 그려서 풀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y라고 놓으면 항상 이런 식이 되죠. 그럼 여기 c가 있다고 치면 c보다 작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도 여기까지. c보다 크면 여기랑 여긴 거고.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특이한 경우들인데 얘를 그려놓고 나면 이렇게 됐다고 쳐봐.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죠. C보다 작은 게 해가 없으려면 C가 어디 있어야 돼? 이 밑에 있어야 되잖아. 여기나 0. 그냥 그림을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없어야 돼? 그럼 아예 밑에 있어야 되죠. 여기 때 0이니까, 그죠? 0보다 큰 해가 없어, 모든 실수여야 돼? 그럼 얘가 또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 되는 거니까. 얘가 했으면 0, 이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 다 안다는 거야. 그림 그려서 풀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두 개 이상 나오고 막 이러면 범위를 나눠서 원래는 경계를 범위를 나누는데 이것도 나는 그냥 그래프로 해요. 자, 한번 선생님이 개념이나 유형 강의 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한번 해볼게. 13번 한번 해봐. 자,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거 원래 절대값 A는 절대값 마이너스 A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7x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냥 바꿔도 돼. 이거잖아. 그럼 7x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21보다 작거나 아니면 얘가 크다잖아.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 x는 넘기면 7분의 30 몇이야? 9 또는 x는 33, 7분의 33 이거죠. 그 여기랑 이거 이 마이너스인가요? 그죠? 자연수 x 최대값은 얘가 8점 얼마니까 아니죠. 4점 얼마니까 5가 답이네. 그죠? 근데 이걸 내가 그래프 푼다는 건 뭐냐면 이건 쉬우니까 이렇게 푸세요. 이건 쉬우니까. 근데 그래프 푼다는 거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야. 얘를 y라고 놓고 여기다가 7을 넣으면 7분의 21, 7분의 10이죠. 그때 0이거든. 그리고 얘는 분명히 이렇게 V일 거야. 그죠? 그럼 21이 여기 있을 거고요. 21보다 큰 데니까 여기랑 여기지. 여기 쭉 내리면 이 사이드거든? 그럼 21에 해당하는 게 뭐야? 그러면 아까 지금 이게 7분의 33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얘랑 대칭 구조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얘여야 되니까 더하면 7분의 24. 그럼 마이너스 7분의 9겠네. 이렇게 대칭성으로 구해도 되고요. 대칭, 가운데가 평균이거든, 항상. 그래서 답이 이거랑 똑같은데 그래프를 할 줄 알아야 돼. 아, 이런 문제 나온 무슨 그래프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난데 그래프를 이해해야지 좀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범위 나눠갖고 하면 돼요. 2분의 3보다 클 때 작을 때. 근데 납으로 풀라 그러면 봐봐. 그래야지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거든. 여기가 2분의 3일 거고 쟤는 뭐 기울기가 2인 이런 거겠지. 그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직선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둘 다 그린 거야. 얘랑 얘랑. 근데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고 여기 몇이야? 그러면 얘가 2x-3이랑 x-1이랑 같을 때죠. 그럼 몇이야? 넘기면 2네, 2.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일 거고 얘가 x 마이너스 같으니까 3x는 3분의 2네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에서 2 사이다. 그림을 그냥 확실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 더 볼게. 봐봐.
이런 것도 요거 절대값 이거 절대값 쳐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5였다. 그리고 플러스였다 그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마이너스 2를 넣어. 얘를 y라고 넣고. 마이너스 2면 6이죠. 그 다음에 4 넣어. 4 넣으면 걔도 6이야. 그리고 이쪽은 뭐 이렇게 직선되겠지. 2x-1일 거 아니야. 둘 다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일 거고 이렇게 될 거야. 가운데 이어질 거니까 이런 직선일 거거든. 걔가 5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8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다 8 해놓고 8보다 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인 거죠. 그럼 얘가 8 나오려면 5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겠지. 대칭이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거든. 이해 가요? 그래프로? 범위 막 세 군데로 나눠야 되잖아, 원래. 자, 이 문제도 한번 해볼게. 그럼 봐봐. 여기가 0이었어. 아, 이렇게 풀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4를 넣어. 4를 넣으면 6이죠. 여기다 3은 0이니까 6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넣어.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번에 여기 마이너스면 이 마이너스 6이죠. 이쪽이. 밑에 그려줘.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죠? 그 다음에 4보다 클 때는 뭐이 직선이 지금 없어지니까. 그죠? 여긴 이걸 거야. x가 없어질 테니까. 오케이? 0보다 작다? 그럼 어디야? 여기야, 여기. 그죠? y가 0보다 작은데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쪽이죠. 여기. 그럼 얘가 0 되는 값만 찾으면 되거든? 그죠? 근데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 기울기 몇이에요? 6분의 2니까 2고요. 그 다음에 4 넣었을 때 6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직선이네. 그럼 여기 1이었네. 그죠? 그래서 x는 1보다 작다가 답인 거야. 아, 이해 가요?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프로. 네, 다 그래프로 풀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심지어 봐봐. 음, 잠시만요. 자, 이것도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a분의 6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b가 여기 있을 거야. b가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7이었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대칭 구조니까 얘가 몇이어야 돼? 얘네들의 평균. 둘이 더하면 4니까 얘는 2여야 돼. 그럼 a가 나오겠죠, 그냥. 이 a분의 6이니까. 얘는 3이었겠네. 이게 가요? 응. 자, 그래프의 위력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차 부등식인데 얘도 다 그래프를 해야 돼. 자,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 해는 그래프를 그려서 당연히 여기가 알파 베타면 0보다 큰 애니까 여기랑 여기다라고 이해하는 거야. 얘는 여기랑 여기 사이니까 그래프상 이건 반드시 다 그래프로 이해해야 돼요. 얘는 이거다. 요거 그림. 그 다음에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거에는 윗부분 아랫부분. 자, 그 다음에 판매 D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차 부등 당연히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되고 D가 0이면 그냥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해석하면 돼. Y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가 어디냐? 얘는 붕뜬 그래프 그리고선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다 그냥 그래프로 이해하는 거야. 막 유형별로 외우지 마세요. 제발. 그래프로 이해해. 자, 일단 14번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얘가 뭐였다는 얘기야? 이거는 A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원래는 이건데 얘가 지금 전개하면 마이너스 12a잖아. 그죠? 근데 여기 b의 부를 바꿨네. 그러면 a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는 a. 이거의 부등식을 풀라는 건데. 그죠? 오케이? 이거의 부등식 풀라는 거고 그럼 a로 다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이니까 당연히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으로 바뀌네요. 그죠? 얘는 양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에서 3 사이다. 5번이 정답. 자, 14-1번 해보시고요. 요런 문제, 요런 문제. 요런 문제 그냥 어떻게 해? 막 이걸 0보다 클 때 잘 때 나누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들아.
잘 봐봐. 선생님 얘기하는 거 좀 봐봐. 얘는 0이랑 13이죠. 인수분해하면.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을 텐데 얘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죠? 이런 그래프 알죠? 이 가운데 몇이야? 2분의 13이야. 근데 32하래. 30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걸 넣지 말고요. 숫자 너무 작잖아. 이게 6점인가요? 그죠? 그럼 6 같은 걸 한번 넣어봐 여기. 6일 때가 몇인가? 6 넣으면 36 마이너스 78. 몇이야? 40, 42? 아 얘보다 크네? 그럼 30 여기 있었겠네. 그죠? 맞지? 얘가 30이었겠네. 그러면 그거 해라는 건 여기랑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구하면 되는 거죠. 이쪽만 구하면 돼. 이쪽만 두 개 구해놓으면 어차피 대칭 구조일 거 아니야. 그죠? 31대 인수분해해서 구해보면 되죠? 해봐. 그러니까 그래프를 알면 확실해진다는 거야. 자, 이것도 해보시고요. 유형 15. 해가 주어진 경우에 이거에 해다. 그럼 당연한 얘기죠, 이건. 이거면 당연히 이거였다. 정수인의 조건은 2차 반응 수직선은 그리고 그 다음에 미정계절값 정한다. 당연한 얘기. 자, 15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거 해가 얘다. 이거 해를 구하세요. 자, 얘는 식이 뭐였다는 얘기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였다는 얘기고요. 이게 a, 얘가 b니까 마이너스 b는 플러스 12이고 a는 마이너스 1. 이거의 해인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지? 그럼 근가에서 이거는 그죠?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근가에서 한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0이었을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저거의 제곱 144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2 146이 정답. 이 정도는 빛의 속도로 푸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식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다 해보세요. 아, 요런 거 선생님 우리 많이 했죠. 얘가 지금 보면 이 fx가 마이너스 6에서 4, 이거 해가 그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마이너스 6에서 4래, 요 x가. 근데 원래 fx는 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요 x가 몇이랑 몇이에요? 여기랑 여기잖아.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몇에서 몇 사이여야 돼?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여야 된다. 이걸 풀었던 얘가 나왔나 보죠, 거꾸로. 아, 이거 이해하면 되게 쉬운 건데 은근히 못 푸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완벽하게 못하면 잘 못 풉니다. 자, 넘어갑니다. 유형 16. 2차 부등식이 해를 한 개만 가질 조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한 개만 가져야 돼? 그러면 이걸 y라고 하면 빨리 읽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한 개여야 돼? y가 위에가 한 개여야 돼? 그럼 이렇게 돼야 되잖아. 요거 하나. 그러니까 n은 음수여야 되고 d는 0이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얘가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하나여야 돼? 그럼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지.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그죠? 외우지 마시고요. 그래프. 무조건 그래프. 자, 2차 분수식 해를 가지려면 y가 0보다 큰 데가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있어야 되니까 양수는 항상 되는 거고요. 음수면 이렇게 좀 올라오면 되잖아. 그치? 그럼 판별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외우지 말라고. 얘도 마찬가지 해봐. 그죠? 해를 갖지 않고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야. 알았죠? 자, 16번. 그러니까 이걸 막 유형별로 다 외우려면 못 외웁니다. 그죠? 16번 한번 해보세요. 됐죠? 얘를 y라고 생각해. 그럼 얘가 오직 하나의 근? 그럼 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하나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크거나 같은 데가 하나? 그럼 이렇게 돼야 되네. 그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일단 k-1은 음수여야 되니까 k는 1보다 작아야 되고요. 1이면 안 되니까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 d. 4분의 d가 0이어야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2 k 마이너스. 얘가 0이어야 돼. k-1로 묶으면 k-1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1은 0. k는 마이너스 1은 안 됐으니까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1이다 된 거야? 뭐 잘못 계산했다 우리. 아 이거 12가 아니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3이죠 3. 저기 플러스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2가 정답. 오케이. 이런 것도 봐봐. 그 외우면 안 돼. y가 0보다 큰 데가 존재해야 된대. 이 위에가 존재해야 된대?
그럼 A가 양수면 다 되는 거고요. 음수인 경우엔 살짝 올라오는데, 그죠? 판매 D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이해 가는 거지?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와서. 얘가 해를 갖지 않아야 돼. Y가 0보다 큰 데가 없어야 된대. 그럼 밑에 가라앉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A는 음수여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접하면 안 되죠. 그럼 판매 D는, 잠깐만, 등호가 있었나? 아, 접해도 되네요. 그죠? 판매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죠? 이래도 해는 없는 거잖아. Y가 0보다 큰 데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돼. 해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유형을 다 나눴는데 모든 실수 X의 성립 이것도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돼? 붕 떠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거죠. 같아도 된다? 그럼 T는 0이어도 되니까 되는 거고. 그죠? 당연한 얘기들인 거야. Y가 너무 작아야 돼? 그럼 뭐 이렇게 내려와야지 뭐. 그럼 이건 거고. 접해도 돼? 그럼 이건 거죠. 해봐. 제한된 범위에서도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최소값이 양수면 되는 거죠. 최대값이 음수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 2차 부등식은요. 끝이야. 자, 얘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 얘가 y인데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가라앉아야지 뭐. 따라서 a는 음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 판별되는 0보다 작아야 되네. 그죠? 접해도 안 되니까. 4분의 D로 하면 b 다시 a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a 제곱 마이너스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인데 이게 답이네요. 그죠? 음수여야 되니까. 1번이 정답. 오케이. 다 해보세요. 여기. 다 해보시고요. 자, 2차 부등식의 활용, 2차 식의 최대 최소 구하기, 뭐 이런 게 나오고선 최대 최소 구해야 되면 x나 y에 대한 하나의 방정식 두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걸 이용한다. 이건 좀 응용 문제죠. 그다음 활용 문제는 미수 정한 다음에 2차 부등식 푼다. 자, 이런 거 해봐. 그죠? 이거 얼핏 보면 이런 문제는 이거 뭐야?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거의 최대 최소. 실수가 핵심 조건이야, 실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x 플러스 y를 k라고 놔. 그 다음에 누굴 죽이냐면 x를 죽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 식을 보면 여기 4y 제곱 있지. 여기다가 x를 넣으면 k-x의 제곱하면 이거 4 때문에 너무 커지잖아. 그러니까 x를 죽이자. 그러면 얘는 x k-y니까 y-k로 써도 되죠. 그 다음에 3k-y, y. 그 다음에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7은 0. 알았지? x를 죽이는 게 나아.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센스야. 그럼 y제곱 여기서 3y제곱 4y제곱과 8y제곱. 마이너스 2ky 여기서는 마이너스 3ky니까 마이너스 5ky 그 다음에 k제곱 있고 마이너스 7 있고 얘가 실근 y를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판별이 d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b k제곱 마이너스 7 얘가 0보다 커 나왔다. 범위에는 32 곱하기 7 이렇게 쓸게요. 그럼 k제곱이 누구보다 큰 거예요? 7 약분하면 루트 30이네 그죠? 4루트 2 이렇게 되네, 인수분해하면. 그죠? 이거 7은 약분한 거야. 그리고 부등호 방향 바꾸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루트 2에서 4루트 2. 여기 A고, 여기 B. B 마이너스 A는 8루트 2. 4번이 정답.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놓고 푸면 돼? K라고 놓고 1로 넘긴 다음에 판매 D는 0보다 커 놨다. 자, 활용 문제들은 그냥 2차 부등식 풀면 돼요. 한번 해봐, 이거 다. 열심히 해보세요. 자, 유형 19. 연립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은 수직선에다 구한다. 공통부분 구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이렇게 각각 구한다. 똑같죠, 연립 방정식이랑. 자, 구한 다음에 수직선 위에 둔다. 헷갈리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19번. 자, 얘랑 얘입니다. 얘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맞죠? 그다음에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둘 다 분모방향 이거니까, 그죠? 이거 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3 있고 마이너스 2 있고 여기 1 있고 4 있겠네요. 그죠?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 어, 맞나요? 뭐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맞네. 그죠? 여기가 답이네요. 맞죠? 그러면 이거 해와 다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였을 텐데, 그죠? 요 사이니까. 근데 뭐 a가 곱해졌잖아? 그러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나 봐. 그죠? 그럼 a를 여기다 곱하면 이 바뀌었나 봐. 그죠? 이렇게 a는 음수였나 보죠?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요거였네요. 그죠? 근데 얘가 6이었대. a는 마이너스 3. 이게 b니까 b랑 a랑 같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이 정답. 오케이. 수익성에다 푼다. 자, 이거 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씩 나눠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유형 20. 연립 2차 부등식 활용.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 다음과 같이 한다. 연립 풀고, 식 세워서 풀고, 공통분 찾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별로 할 얘기 없죠, 이거. 다 하셨나요? 자, 얘가 삼각형 문제. 이렇게 있으면, 최대한 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인데, 이게 삼각형이 일단 되려면, 이 짧은 거 둘이 더한 거 있죠. 2x 플러스 1. 걔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얘보다 커야 된다. 이게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둔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제곱 했을 때 같은 게 직각이잖아. 그럼 둔각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더 커야 되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보다 누가 더 커야 된다? 제곱이 더 커야 된다. 이거 연립하라는 거죠. 얘는 x는 1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에 3, 4인데 아까 이거 있었으니까 1에서 3 사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정답. 이런 게 이제 활용 문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활용 문제. 얘도 해보시고요. 다 해보세요. 자, 유형 21. 근의 판별. 아, 2차 방정식에서 못다 했던 얘기들. 자, 두실근의 할주권 이거죠. 중근 이거고 이건데 얘가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온다는 거죠. 실근 조건 얘고요. 자, 21번 해보세요. 오케이. 허근. 얘는 실근. 그럼 첫 번째 거 판별 D 4분의 D로 합시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허근 0보다 작다.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에서 K는 4, 4. 끝. 자,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D B 다시의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2.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네요. 너무 빠른 거 아니죠, 학생 여러분? 얘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는 1보다 크다. 그러면 어딘가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크다는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 6이네. 그죠? 정수는 2, 3 두 개가 정답. 오케이. 자, 이거 해보시고요. 뭐 중근 갖는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근, 양근, 음근, 양수일 조건은 요거 다 아시죠? 음수인 조건 이거 서로 다른 부호는 얘고요. 절대값이 반대인 건 둘이 더하면 0. 그리고 요거 다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이게 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22번 해보실까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모든 음근, 다른이니까 판별 D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 4분의 D로 할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K는 0보다 작거나 K는 6보다 크다. 하나 나왔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네. 맞네요. 그죠? 할 필요 없었고, 알파 베타는 2K분의 3. 걔가 둘 다 음수죠. 알파 베타 음수니까. 그럼 K는 음수. 음수이고, 아, 양수인가요? 아,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미쳤어.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럼 K는 양수. 양수이면서 이걸 만족해? 이게 답이네요. 그죠?
7이 정답. 정수의 최소값. 자, 한번 좀 얘기해봐. 서로 다른 부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고요. 절대값이 같아. 둘이 더하면 0. 외우는 게 아니야.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야 돼. 적어도 하나가 양수? 그러면 뭐 해야 돼? 적어도 하나가 양수면 둘 다 양수인 경우. 이거 원래 여사건으로 하면 허근까지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하나만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경우랑 둘 다 양수인 경우 나눠서 해야 돼요. 해봐. 이거 최상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 고민해봐서 모르면 해설 강의 들으시고요. 자, 마지막 유형 근해 분리. 자, 두 분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이건 D축함, 판별식 D축함, 함수값. 그리고 반드시 뭐로 해라? 그래프로 해라. P보다 클 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에 P가 있어야 돼. 알파, 베타가 더 커야 되니까. 그럼 판별 D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이게 축입니다. 난 축부터 하거든. 축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P보다 커야 되고 P 넣었을 때 함수값 0보다 커야 된다. D축함이라고 외워. P보다 작을 조건은 여기가 P인 거죠. 여기가 P인 거니까 다 얘기는 똑같은데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D축함 축이 얘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양수 똑같죠. 양수여야 되니까. 그 사이에 P가 있어야 돼. 여기가 P가 있어야 되니까 P가 함수면 끝인 거야, 얘는. 그럼 나머지 분명히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겠죠.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Q 그러면 PQ 사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판별 D 커야 되고 FP, FQ 다 양수여야 되고 여기 양수. 그 다음에 축이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렇게 있으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게 이건 거고요. RS는 여기가 여기니까 양수, 음수 이건 거야. 그러니까 그림상 당연하다고 다 읽어야 돼. 이것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다 막, 유형별로 외우면 머리 터지죠. 그냥, 아, 그림상 당연하네. 라고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기억해. D축함을 다 봐야 된다. 자, 23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냥 그래프.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1 넣었을 때 알파, 베타가 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D축함. 첫 번째 판별 T. 4분의 들어갈까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얘가 0보다 일단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으니까 접해도 돼요. 그럼 이거죠. 그럼 4P 플러스 1, P 마이너스 1인가요? 여기가 마이너스네. 이거죠. 그럼 P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분의 1보다 크면 된다, 일단.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축. 축은, 네, 잠시만요. 축은 여기 있으니까 축이 마이너스 2분의 B죠. 여기서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P야. 걔가 1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작아야 돼. 그죠? 자, 그 다음 함수값. 1 넣었을 때 이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 F1. 1 넣으면 P 플러스이네요. 걔가 양수. 0이어도 안 돼. 그죠? 1보다 커야 되니까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어디야?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분의 1보다 크다? 여기네, 여기. 그죠? 마이너스 2에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분리. 그죠? 마이너스 1 사이다. 정수는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그죠? 오케이. 정리해 주세요. 와, 진짜 많았습니다. 두 근 중에 한 근만이 이 두 근 사이에 있다. 이거 두 근 구한 다음에, 뭐, 이게 x 플러스 1인가? 이걸 거 아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일 텐데 한근만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돼야죠. 그럼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면 끝나겠네.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림을. 어떻게 응용되더라도. 이것도 해보시고요. 자, 나머지 문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너무너무 많았죠?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